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중공이 중재한 이란 사우디 평화 협상 이후 예멘의 평화도 찾아오고 있습니다. 한스 구른트베르크 유엔 예멘 특사는 테헤란과 리야드를 방문한 뒤 예멘의 평화를 중개하려는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안보리에 보고했습니다. 그는 예멘 분쟁 종식을 위한 여러 수준의 강렬한 외교적 노력이 진행 중이라면서 그 모멘텀을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익명의 미국과 사우디 관리를 이용해 이란이 예멘 후티 반군에 대한 무기 공급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후티는 이란처럼 시아파 무슬림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후티 반군을 이란의 대리인으로 규정해왔으며 예멘에 대한 사우디의 군사 개입을 지지해왔습니다. 사우디와 동맹국들은 2015년 3월부터 예멘에 폭격을 가하기 시작했고 친사우디 정권을 전복시킨 후티 반군과 싸우기 위해 지상군을 배치했습니다. 그러자 후티 반군은 사우디의 유전을 향해 주기적으로 로켓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미국이 사우디에 패트리엇 포대를 배치한 것도 후티 반군으로부터 보호해준다는 명목이었습니다. 그러나 베이징에서 이란 사우디 간 화해가 이루어짐에 따라 물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이란의 IRNA 통신은 사우디와의 화해가 예멘에서 포용적인 국가 정부를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예멘의 분쟁으로 최소한 37만 7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가운데 15만 명은 교전행위로, 나머지는 기아와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유엔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동의 지형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서구가 유가 상한제를 계속 고집하면 원유를 팔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사우디 재무장관 모하메드 알 자다는 이란과 관계 정상화를 하는 만큼 투자에도 장애물이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투자 의지는 주권에 속하는 사안으로 누구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공은 이란 사우디 화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뒤 수많은 외교적 성과들을 주워 먹을 태세입니다. 내친 김에 올 연말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 UAE, 이란 등 걸프 협력회의 국가들을 베이징에 불러 모을 예정입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측근이 UAE를 방문해 관계 개선을 타진 중이고, 이란은 44년 만에 이집트와 재수교를 추진 중입니다. 중동, 페르시아만, 북아프리카가 모두 중공의 텃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여기에는 지분이 상당합니다. 미국의 패권은 사실상 종말을 고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다음 주 월요일 러시아를 국빈 방문한다고 크렘린과 중공 외교부가 확인했습니다. 크렘린국은 시진핑이 수요일까지 4일간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만나 포괄적 파트너십의 추가 발전 측면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문제에서 양국에 관련된 의제와 협력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중공은 우크라이나 분쟁 해결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모스크바는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고, 키예프는 모든 점령지에서 러시아 군대 철수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틴이 집권하는 한 어떠한 협상도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서방 측은 두 정상의 만남을 두고 혹시 중공이 러시아에 치명적 무기를 주려는 게 아니냐고 벌써부터 넘겨짚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분쟁이 계속 격화되고 있으며 서방이 무기 지원을 한다고 난리 법석인 시점에 시진핑이 푸틴을 만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서방은 중공이 러시아에 무기를 줬네 마네 줄 예정이네 하고 계속 떠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서방이 대러 군사 지원으로 의심하는 품목들은 대체로 민군 이중 용도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AK-47 소총으로 격추했다고 주장하는 중공산 드론입니다. 돈바스에서 격추된 이 드론은 중공 샤먼에서 생산되는 무긴5로 기본적으로 민수용입니다. 그리고 알리바바나 타오바오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15,000만 지불하면 살 수 있는 물건입니다. 민수용이지만 간단한 개조를 거쳐 군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란 사우디 화해 중재에 이어 중공은 우크라이나에도 중재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그러자 러시아와 타협은 없다던 우크라이나는 꽤 수그러들었습니다.
중공 외교부장 친강은 우크라이나 쿨레바에게 전화를 걸어 어떠한 곤란이 있어도 정치적 해결에 문을 닫아 걸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쿨레바는 중공 측이 정치적 위기 해결 입장을 밝혀 정전을 추구하는 정의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베풀어준 인도주의 지원에도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중공을 겁내고 있습니다. 대들었다가는 중공이 러시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중공 외교부는 미국이 대러 무기 지원서를 계속 흘리자 이를 당당하게 조롱했습니다. 미국이 무기 판매에 있어서 더블 스탠다드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니들은 멋대로 무기를 팔면서 왜 시비를 거느냐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계속 그런 식으로 꼬투리를 잡으면 우리도 대놓고 확 팔아버리는 수가 있다는 엄포입니다. 일주일 전 러시아군이 극초음속 미사일 등을 동원해 우크라이나 곳곳을 공습하자 키예프와 서방은 경악했습니다. 당시 러시아군은 킨잘 미사일도 동원했습니다. 러시아가 얼마나 급하면 50기 정도밖에 안 남은 킨잘까지 사용했다고 서구 미디어들은 떠들어댔습니다. 러시아 무기고를 들여다본 것도 아니고 웃기는 얘기입니다. 킨잘은 영어로 대거, 그러니까 단검, 비수입니다. 그래서 중화권에서는 킨잘 미사일 발사를 비소, 추차오, 비수가 칼집에서 나왔다는 사자성어로 표현합니다. 일부 군사 통신원들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킨잘 미사일로 우크라이나 모처의 지하 비밀 사령부를 초토화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십 미터 깊이 지하 벙커에 있던 나토의 고위 지휘관들 다수가 폭사했습니다. 사실 여부는 러시아나 나토 측이나 침묵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교전을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전쟁은 당사자가 실제로는 싸우고 있으면서 공식적으로는 싸우는 게 아닌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희한한 전쟁입니다. 어쨌거나 러시아가 킨잘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요격 자체가 불가능해 속수무책이라고 털어놨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러시아가 보유한 미사일들을 요격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구분해 도표로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들을 열거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미사일이 다 떨어졌다고 주장할 때는 언제고 이런 도표까지 만드는지 이해 불가합니다. 키예프와 서구 미디어들이 떠드는 것들은 거의 거짓말로 보시면 됩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